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당에 대한 이런 인기나 관심 쑥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배당을 중간중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특별히 많이 오른 시기만 아니라면 계속 연중 조금씩 담아가지고 배당주로 이제는 정말 장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우호적이긴 해요. 배당주에 대해서. 왜냐면 배당주들은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최근에 더블 배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을 아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사실 별게 없습니다. 이게 이미 좀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할 때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정도로만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님님. 안녕하세요. 배당 받아봤나요? 배당이요? 당연하죠. 오, 많이 받아봤어요? 조금씩 소액으로 소소하게. 연말 배당 받아봤어요? 그쵸. 저 21년도부터 투자. 아, 보자. 21년도에 많이 투자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21년도 투자하신 분들이 2022년도에 받고 근데 배당주를 투자하진 않았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배당주인지 모르고 샀는데 배당을 주더라. 그리고 해가 바뀌고 배당 받으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요? 자, 이런 말들이 요즘에 좀 생겨나가지고 관련 질문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긴 해요. 여기 보면 벚꽃 배당, 더블 벚꽃 배당. 자, 이런 말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배워봅시다. 더블이라는 말과 벚꽃 배당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쓴단 말이죠. 자, 더블 배당 뭘까요? 2번. 맞습니다. 두 번 받는 거겠죠. 벚꽃 배당 뭘까요? 4월. 네, 4월에 받는 게. 새로 생긴 용어처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는 이유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배당 제도가 바뀝니다. 많은 게 바뀌고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새로 생겨난 용어 같은 게 바로 더블 배당과 벚꽃 배당입니다. 배당 제도가 바뀌기 전 12월 마지막 날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12월 30일이라는 한 해가 딱 끝날 때 여기에 주주 명부가 폐쇄가 된다. 즉 이때 주주 명부를 딱 확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때가 배당 기준일도 되는 거죠. 이게 다 연말인데요. 자, 이 날 주식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 영업일 전에 미리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년 마지막 날에는 배당을 받는 마지막 매수일 같은 것들이 서로 막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주말이거나 뭐 공휴일이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땡겨져가지고 12월 뭐 28일, 27일 이렇게 땡겨지는 일들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배당락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12월 마지막 날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주 명부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면 한참 지나서 한 2, 3월 정도가 되면요.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주주총회를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주주들에게 이사들이 우리 회사가 작년 한 해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요만큼 배당을 하겠습니다. 땅땅땅 하면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배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4월 중에 배당금을 지급을 받았었던 거죠. 자, 이게 변경 전이었습니다. 요거의 최고 단점은 뭐였죠? 배당이 얼마 받을지 모르고 투자한다. 네, 우리는 어쨌든 이 날 이전에 사야 된다 했잖아요. 최소한 이 날 이전에 사야 되는데 그때 살 때는 배당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배당은 3월이에요. 한참 지나죠. 이거 대략적으로 한 막 3달 정도 비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식 가지고 있던 거 이것도 거의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와 전혀 다른 배당들이 우르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되게 이상하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고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었다. 배당주 투자의 불편한 점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랬어요? 우리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저도 당시에 사실 우리가 글로벌에 신경 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했고 이때 배당락 엄청 크게 두들겨 맞는 것도 항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제 기억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름 금융 선진국들은요 이미 바뀌어 있었대요. 배당금을 알고 배당주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 큰 투자자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면 이거 애매한 거예요. 이상한 곳이겠네. 네, 수익률을 알 수 없고 배당주를 살 수가 없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배당주를 좀 많이 살 유인책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제 영상 있죠? 띄워드릴게요. 저 영상에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12월 31일 한 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때 복잡복잡한 거는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2, 3월 때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죠. 이때 배당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총 한참 있기 전에 이사회를 연단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배당을 이때 결정해요. 그리고 이거를 공시합니다.
자, 여기서도 여전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요.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는 건데 그것보다 한참 이전에 이사회 때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시를 하면서 어떤 내용까지 공시가 되냐면 자, 여러분 얼마 뒤에 배당 기준일이 있을 거고 그때 주주 명부 폐쇄를 할 거고 그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얼마 뒤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 확정이 되는 대로 배당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게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사항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무언가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는 있도록 돼 있지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냥 고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4월 중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봐봐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랑 배당을 받는 거랑 대략 몇 달이에요? 이게 한 4-5달.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배당 받는 느낌이 전혀 없고 이건 작년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 그런 시기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차가 어떻게 됐나요? 돌아와가지고 2, 3월에 막 공시가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시면 몇 프로예요? 지금 사시면 몇 프로예요? 이걸 사고 나서 거의 한 달 뒤에 바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연말 배당이 바뀌는 거잖아요. 연말 배당이 보통 결산 배당 이렇게 더 많이 표현을 해요. 결산 배당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거 연말 배당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나요? 2, 3월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대로 바꾸고자 한 기업들은 배당을 결정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며칠 뒤에 기준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정도 되면 이제 주주총회 열릴 거고 3월 때 우리 주총 가느라 바쁠 거 아니에요? 벌써 몇 군데 갈 곳 지금 막 얘기 나누느라 정신없잖아요. 그때 가면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배당대로 확정했습니다. 땅땅땅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한 달 뒤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렇게 확정이 되고 배당을 받는 데까지 대략 기간이 얼마 걸릴까요? 한 달. 한 달은 넘게 걸리는데 거의 요 안에 끝나게 됩니다. 한두 달. 근데 그 벚꽃 배당 받는 배당 기준일은 네. 안 정해져 있어요? 2월 말 이런 거 안 정해져 있어요? 기업별로 다릅니다. 그래요? 왜요? 연말 배당은 12월 31일이 기준일인 거잖아요. 오,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 연말 배당은 저게 이제 12월 말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말일이었죠, 말일. 근데 이제는요. 배당 기준일을 그때가 아니라 기업에서 임의로 주총하기 전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총이라는 것은 이것도 다르잖아요. 일정이 저마다. 그 전에 언제가 되었든 주총하기 전에 알려주게 되도록 바뀐 거라 기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요. 많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배당 결정, 배당이 얼마 결정되었어요. 이게 2월 초예요. 지금 은행 금융지주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 배당 기준일이 주로 2월 말이거든요. 근데 전부 2월 말인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3월 초도 있다 이거네요? 3월까지 넘어간 건 아직 없는 것 같고 거기다 2월 말에서 또 2월 말보다 며칠 전 이런 식이에요. 조금 이따 뒤에 나오긴 할 텐데 그 다음에 3월 되면 주총은 저마다 다른 날짜에 하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배당이 지급되니까 이것도 다를 겁니다. 여러 번 들어올 겁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연말에 말일은 배당 기준이 정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기업 임의이잖아요. 임의로 정하는 거라서 그때그때 다르고 우리가 만약에 벚꽃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요거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개념을 다시 가져가 볼게요. 자, 벚꽃 배당.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상했던 게 배당 원래 4월에 받잖아. 그러니까 바뀐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바뀐 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4월 똑같이 받는데 사람들이 벚꽃 배당이라 하는 이유는 한 2월에 사서 4월에 받는다. 그냥 이거를 벚꽃 배당이라 부르자. 뭐 이렇게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원래 벚꽃 배당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2월에 사면 4월에 준다는 벚꽃 배당 투자해볼까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죠. 신기하다. 약간 그 찬바람 불 때 뭐 배당 사자 막 이랬다면서요. 네.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사야 되잖아요. 배당 기준이 추울 때니까. 그래서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거는 찬바람 불 때 사야 된다. 벚꽃 배당 이거는 벚꽃이 생각이 들 때쯤 2, 3월 즈음에 이제 장범준 씨 노래 올라올 때쯤 이때 즈음 돼서 사도 4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벚꽃 배당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벚꽃 배당이라는 말이 생겼다 했죠? 그리고 또 생긴 말이 바로 더블 배당입니다. 자, 더블 또는 더블. 더블 배당이 무엇이냐면 연말 배당과 1분기 배당을 같이 받는 것을 더블 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깻님 물어봤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연말 배당을 하잖아요. 1분기 배당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근데 연말 배당을 주는 그 많은 기업들은 요거를 벚꽃 일정으로 변경을 하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계속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더블 배당은 1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요거는 따로 리스트나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전제가 뭐냐면 연말 배당 일정을 벚꽃 배당 일정으로 바뀐 기업 중에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있어야 더블 배당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확실히 이제 벚꽃과 더블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구분할 수 있겠죠. 누군가 잘못 쓰고 있다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블 배당이 무엇이냐.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더블 배당이라는 것도 결국 아까 벚꽃처럼 약간 이상한 건 뭐냐면 받는 거 기준이 아니에요. 사는 거 기준입니다. 사는 거 기준. 그래서 용어가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봐봐요. 23년의 연말 배당은 기준일이 언제가 되었던 간에 4월에 받죠. 4월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은요. 2024년의 1분기 끝나고 나면 이제 배당을 또 해줄 거 아니에요. 1분기가 3월까지잖아요. 3월달까지 끊고 그때까지 돈 번 걸로 일부 주는 게 분기 배당이고 1분기 배당은 5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4월과 5월 거의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배당을 연달아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더블 배당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배당 받는 거를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4월에 받고 원래 5월에 받잖아요. 뭐가 바뀐 거지? 왜 더블인 거지? 하니까 이제 임박해서 사도 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더블 배당입니다. 자, 볼게요. 23년의 연말 배당은 우리 배웠던 대로 작년 이제 흘려보내고 나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한 해의 끝. 이때가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날짜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한 2, 3월 돼가지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 배당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배당 기준일이 옵니다. 자, 그 전에 사두세요. 그럼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땅땅땅 하게 되면 4월 달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뀐 거잖아요? 2월에 산다 했잖아요, 2월에. 자, 밑에 보면 2월에 샀더니 1분기 배당의 배당 기준일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3월 말입니다. 이건 연말 배당처럼 3월 말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2월에 사서 3월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배당 기준일에도 포함이 되니까 이거 배당까지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해가지고 더블 배당이 의미하는 것은 2월에 매수를 하면 and 3월까지 보유를 하면 두 개 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당주를 이렇게 짧게 투자한다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게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일정 자체는 되게 궁금해하는 거죠, 다들. 그래서 이런 신조어까지 또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없다면서요, 이런 기업이. 보통 어떤 기업이에요? 짠.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당연히 배당주 하면 금융지주잖아요, 우리는. 신한주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여기 현대차까지 더 있습니다. 현대차가 눈에 띄게 최근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입니다. 주가가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저는 정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를 보시면 이 기업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2번의 배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블 배당이라고 부르고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그 연말 배당은 이때까지만 사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공시한다 했잖아요. 그 공시를 봤더니 신한지주는 2월 23일, KB금융은 2월 29일, 우리금융지주는 2월 29일, 하나금융지주는 2월 28일입니다. 현대차는 2월 29일입니다. 얼추 2월 말쯤에 몰려있는 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시들은 2월 초에 보통 나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2월 즈음 되면 날씨가 풀릴 때쯤 되면 배당주를 할 때가 되었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2월 초에 올라져 있는 그 공시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이렇게 배당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지금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임박해서 사면 안 되거든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제가 한참 전에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당 기준을 체크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배당주를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아무튼 우리는 일찍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마감은 알아두자라는 취지입니다. 요거 뭐 챙겨가지고 임박해가지고 사면 수익 거의 없어요. 그러면 4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2024년 1분기의 배당 기준일, 즉 여기 있는 회사들은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라는 말이에요. 분기 배당도 하면서 일정도 바뀌어 있는 그런 기업들인 거고, 분기 배당을 하니까 여기 보면 다 3월 말이죠. 3월 말, 3월 말, 3월 말, 3월 말, 3월 말. 3월 말에 이 회사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5월 달에 배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연말 배당을 받는 것은 2월 말, 1분기 배당을 받는 것은 3월 초. 이게 채 2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압축을 시켜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2월 말에 사면 그리고 3월 말 조금 지나서 팔면 배당을 2번이나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분기 배당 수익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참 멀었으니까. 하지만 연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새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시를 할 때는요, 우리가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기준 가격 같은 게 표시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 가격으로 실제 배당주를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맞게 배당 수익률을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가격입니다. 어제가 며칠이죠? 2월 26일 기준입니다. 2월 26일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말 배당을 받게 된다면 신한지주 5.0, KB금융 4.8, 우리금융지주 6.8, 하나금융지주 6.1, 현대차 4.7%의 이런 고배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1분기 거. 그때 가서 수익률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임박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임박했기 때문이 맞아요. 왜냐하면 배당주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갖고 있고 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임박해서 담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고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건 아주 일반적인 일인데 이번에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기업 밸류. 아,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전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저 PBR로 엮였던 게 바로 금융지주였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엮여가지고 지금은 어찌 보면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거죠. 제가 뭐라 했어요. 연말 배당을 받는다고 해도 다들 연말에 사니까 그때 사면 늦으니까 수익률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초겨울쯤 사고 초겨울쯤에 사람들이 그러면 살 거니까 나는 아예 늦가을에 사고 이 사람들이 이때 살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름에 사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1년 내내 겨울 빼고 다 사야 되는 게 배당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연말에도 배당주 정리 한번 해서 올려드렸었고 그때도 어차피 똑같이 금융지주들이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고 배당 일정이 바뀐다고 해도 제가 그때 그 멘트를 남겼어요. 배당 일정 바뀐다고 그때 임박해서 사면 수익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사둡시다. 그렇게 12월 달 말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수익률은 요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9%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융지주들이. 맞아요.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당에 대한 이런 인기나 관심 쑥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배당을 중간중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특별히 많이 오른 시기만 아니라면 계속 연중 조금씩 담아가지고 배당주로 이제는 정말 장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우호적이긴 해요. 배당주에 대해서. 왜냐면 배당주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되게 잘 버는데 신사업을 하거나 그런 걸 많이 안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성숙된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은 PBR이 낮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많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었지만 내용이 사실 뭐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하다가 그냥 접었거든요. 그걸 기다린 게 아니었는데 진짜 기다린 게 나온다면 저 PBR 주식들은 정말 다시 재평가를 점점 받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언제 될 줄 알고 그때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당주 미리미리 싸게 담아둔다면 그런 일들로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좀 하락된다면 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너무 비싸졌잖아요. 아쉽습니다. 아쉽죠? 별로 안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주식 같았으면 떨어지면 엄청 좋아했을 거면서. 배당주는 오히려 그런 주식들하고 약간 다르게 얼마까지 떨어지면 또는 얼마가 올라가지고 명확하게 내가 이 가격에 사면 내 수익률이 얼마인지 저렇게 계산을 해서 사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사기 싫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9%대 봤던 건데 막 6%대 살려 그러면 되게 손이 안 나가고 그런 게 많이 있죠. 살 때마다 그때 따다닥 쳐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건 좀 아쉬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4%대로 심지어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반기 배당이었습니다. 분기 배당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더블 배당에 포함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분기 배당을 하는 또 다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있는 더블 배당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뭐 동양생명, 뭐 삼성화재, 뭐 CJ제일제당 등등의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가지고 이런 거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당주로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고 편하게 보는 곳들은 이런 금융지주사들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분기 배당이면은 2분기에도 주고 3분기에도 주고 이런 거예요? 네. 봐봐요. 1분기라는 건 1사분기인 거잖아요. 1월부터 3월 이때 실적 딱 정해진 게 4월에 나오겠죠? 그러면 배당은 5월에 받는 겁니다. 4월부터 4, 5, 6 요렇게가 2분기가 될 거고 요건 언제 받겠어요? 대략적으로 요쯤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을 계속 줍니다. 분기 배당. 미국은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80%가 넘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세봐도 몇 개 없어요. 갈 길이 멀다는 게 느껴지죠.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 곳이면 분기 배당을 하는 곳이 80%가 넘습니다. 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배당이 올 때마다 신경 쓸 게 되게 많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건 주주들이 원한다는 거죠. 여러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주들에게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노력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2달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세법을 못 건드렸잖아요. 전혀. 그쪽이 전혀 손 안 대진 게 이게 빼고 하려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지가 남은 게요. 조만간 다시 또 후자적인 거 6월 이내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번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망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야 저 PBR 그냥 테마만 타고 끝나버렸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이번에는 정말 진짜 그냥 운을 띄운 거고 실제로 우리가 배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나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배당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내 또 저를 짤 찌르지 말고 우리도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분기배당 80%. 근데 그러면은 4분기에 하는 거는 기준일이 12월 31일인 거 아니에요? 아니지. 뭐지 이거 그럼 5번 받아요? 아니요. 4분기 때 주는 게 이제 결산기에 주는 결산배당, 연말배당입니다. 아, 그러면 그 3개월간의 그 실적을 내년에 기준일 해가지고 주는 거라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분기배당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 들어가 보면요. 공시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배당 수익률은 얼마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뭐 1.5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우리는 합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쪼개줍니다. 4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투자 많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 ETF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아, ETF가 별로 없었어요? ETF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ETF가 별로 안 크던 시절에도요, 배당 ETF는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좌우하는 가장 큰 것은 고배당주와 배당 가치주 플러스로 보통 배당 성장이 추가되고 있는 분위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배당주라는 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했고 ETF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제 머릿속의 기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 기억 속에는 일단 아리랑 고배당주가 1등에 있고 바로 밑에 코덱스 배당 가치 이렇게 투탑이었거든요. 이거 어딨나요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요? 네, 많이 내려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코덱스 배당가치 이 둘이 엄청 양대장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 봐봐요. 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거 뭐죠? SCHD? K-슈드죠. K-슈드. 두 번째 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거 뭐죠? 마찬가지. K-슈드죠. 타이거 미국 배당 7% 플러스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거 뭐죠? 제피인가? 요거는 슈드 플러스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거 그때 배웠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굳이 역자면 약간 코리안 버전의 제피 이렇게 기억을 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거 뭐죠? K-슈드. 슈드가 핫하긴 하네. 슈드와 제피 와 이렇게 상위를 다 먹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세다고? 얼마죠? 5,200억, 4,300억, 3,900억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슈드를 사는 것보다 우리는 연금저축계좌에서 K슈드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슈드의 장점을 여기서 취하고자 하는 수요가 이렇게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막 광고를 했고 정말 경쟁적으로 보수도 0.01이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 모든 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실 이게 운용사 입장에서는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아도 돈이 별로 안 돼요. 보수가 너무 낮아요. 사실 운용사에도 엄청 고임금의 인력도 많잖아요. 그 모든 걸 감당하기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금융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슈드를 정말 싸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금계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걱정까지 가면 다른 일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거죠. 자, 또 내려가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요거는 고배당을 주는 은행 메인으로 담았겠다라는 얘기겠죠. 탑 10 은행만 모아도 거의 지방은행까지 다 합하면 10개 나오니까 그거 모아놨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해치된 거 이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얘기할 때 항상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 해치된 거 이거밖에 없어요. K슈드 중에서 해치된 거 이거밖에 없고 저는 K슈드는 해치된 걸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그리고 KB스타 대형 고배당 이렇게 전통적으로 원래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고배당 주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보면 미국 배당 귀족, 미국 S&P, 미국 배당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던 것과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하면 배당이죠. 미국 주식. 배당에 대한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미국에 있는 많은 배당주들은 막상 해보면요. 배당 수익률 어때요? 낮다. 낮아요. 대신 뭐가 높죠? 성장. 성장률이 높아요. 배당 성장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거는 아예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국내 배당주들의 특징은 뭘까요? 수익률이 높고 성장이 낮다? 수익률 되게 높거든요. 저는 둘 다 매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액이지만 정말 장기간 배당주를 쭉 모아가지고 나중에 큰 배당의 현금을 만들고 싶다면 미국 주식을 지금부터 모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목돈으로 은행에서 뭐 이렇게 계좌 풍차 돌리기 이런 것처럼 은행이 예금통에서 이렇게 정해진 이자를 만들어내고 쓰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다. 그래서 지금 1%의 차이가 사실 좀 크다면 국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고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여지도 많고 우리나라 금융지주들 진짜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우호적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환경들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저는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ETF 이렇게 많은 것처럼 미국 배당주는 연금 계좌에서 요 ETF들 담고 그 다음에 ISA 계좌 같은 데서 내가 뭉탱이 넣어놓은 돈으로 배당주를 사고 싶을 때는 은행 사자. 괜찮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배당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결론 1번. 배당주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2배가 된다. 자, 더블 배당이라 했잖아요. 근데 더블 배당인데 낮은 거 2번 받으면 뭐 해요? 큰 거를 2번 받아야 좋잖아요. 크게 받으려면 미리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여름에 배당주를 생각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푸른 바다에서 배당주와 함께 땀이 나기 시작하면 배당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찍 사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배당주를 사기에 좋은 적기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요. 갈수록 투자자들은 스마트해져가고 특히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호흡이 긴 투자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갖고 있으면 기쁨이 더블로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결론. 연말이든 1분기든 임박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뭔가 배당 기준일을 두고 그 전에 쏙 사가지고 배당락 맞으면서 살짝 회복되는 그것만 얻고 떠나겠다. 요런 거 지금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지금 요거 더 흐르잖아요. 더 흘러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는 꾸준히 모아갑시다. 자, 세 번째는요. 미리미리 사두고 장투하자는 겁니다. 이제 배당주도 장투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 좀 의미를 두냐면요. 우리나라의 은행주들 말고는 보통 강소기업들, 이런 강소기업들이 배당주가 많거든요. 고배당주, 뭐 학원 기업들, 그리고 조그마한 카메라 렌즈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건설 기업들, 뭐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그런 강소기업들은 고배당주들이 되게 많았는데 주가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행만 담자니 약간 아쉽고 더 높은 걸 담자니 주식이 너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미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배당 성장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배당주를 투자하려면 그냥 은행 쥐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줬어야 됐단 말이죠. 갈아타기? 네. 해마다 너무 바뀌니까. 조금 뭐 건설 안 좋다 그러면 싹 빼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막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 시기가 됐잖아요. 고금리 시기가 됐더니 요거 볼 필요 없어졌죠. 다. 왜냐? 이것만 사도 너무 세진 거죠. 그럼 저금리 되면 살짝 생각해봐야 돼요? 저금리 되고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에서도 배당주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도요. 장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네 번째 결론. 모든 게 귀찮을 때는 ETF로 가자. ETF 너무 많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너무 귀찮고 국내도 장투 가능하고 미국은 원래 장투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꾸준히 모아갈 거라면 우리는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여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결론을 내봤습니다. 배당주 사고 싶어요? 배당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배당을 받아도 깻님의 특징이 뭐냐면 제 특징이요? 네. 근데 배당 받으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봐봐요. 캐시가 생겼을 때 제가 볼 때 깻님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과 뭔가 목표에 맞는 거는요. 현금 흐름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깻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배당 들어오는 것들은 너무 소액이라서 큰 의미를 저는 못 느끼죠, 사실. 아니, 왜냐면 배당주에 좀 목돈을 투자했으면 좀 큼직하게 현금 흐름이 들어와서 이걸 좀 어떻게 써먹어야겠다 이러겠는데 그게 아니고 되게 소소하게 들어오니까 CMA 이런 데 그냥 넣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깻님의 상황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게 되게 가능한 범위가 되게 크고 그러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내가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빠르고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깻님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저렇게 배당금으로 받아가지고 의미 있는 돈이 나오도록 하기에는 많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만큼 넣어가지고 배당 나오는 거 너무 감질만 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생활을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소비를 조금만 줄이면 현금 확보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죠, 상황이. 왜냐면 고정비가 진짜 웬만한 사람들 중에 진짜 알뜰하기 때문에. 제가요? 모르잖아요. 저 몰래 엄청난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깻님에게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간이 가져다주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품을 수 있는 자산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모아가는 게 그게 훨씬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주도 뭐 얘기한 적이 제대로 없죠. 별로 사고 싶은 생각 안 들죠, 배당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똑같은데요? 근데 진짜 크게 사면 모르겠는데 너무 소액이라서 딱히 이거 말고 딴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닌가? 봐봐요. 깻님이
배당주를 포트를 짤 때 제가 만약에 작정하고 넣었다면 2, 3천 원 정도는 그냥 채웠을 거 아니에요, 배당주를. 진짜요? 비중을 좀 할애했다면. 보통은 다 이 정도 채우니까 제가. 이 정도 채우면 지금 배당주 보면 5, 6%. 지금은 5, 6%지만 저희가 평소 때 논의할 때 배당은 거의 다 뭐 7, 8% 정도였잖아요. 자, 요 정도를 만약에 했었다면 연말 배당으로 한꺼번에 받는다면 이거 대략 돈이 얼마예요? 7, 8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이면 140에서 160. 3천이 기준이면 200에서 한 240. 그러니까 그 달에는 생각보다 엄청 큰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 달에 월급만큼이. 근데 안 넣는 이유는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수익을 보려고? 자, 봐봐요.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2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더 만든다고 해도 깻님 입장에서 이게 4월에 들어와요. 자, 4월에 200만 원이 더 들어온다고 되게 기뻐할 거나 저거를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을 막 쓰려고 할까? 왜냐면 배당주는 원금이 별로 안 불어나잖아요. 그니까. 원금은 조금, 배당은 되게 많이. 자, 요 투자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근데 계속 담고 기회를 모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알 수 없는 게 되게 많지만. 아, 알겠어요. 저렇게 담고 해서 키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다리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200은 훌쩍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깻님의 입장에서 200이라는 현금 흐름을 더 받기 위해서 나름 목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을 고정하는 거잖아요. 고정. 거의 안 늘어난다 했잖아요.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제가 느끼냐면 깻님이랑 우리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나눠볼 때 현금 흐름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깻님조차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들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고려하거나 할 때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고파하거나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현금을 근데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딱히 쓸 일이 없는 사람한테 현금 흐름이 왜 필요한 거예요? 보통은 다 쓸 일이 있고 그리고 저렇게 현금 흐름이 매달 또는 비정기적으로 불규칙하게라도 나와줘가지고 나한테 생활하고 쓰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 자체가 엄청 부스트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저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재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고 제 기준에서 깻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되게 부럽거든요. 왜요? 안 써도 되는 게? 안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서 고정비가 저 같은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늘어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생각도 해본 적 없을 만큼 나이가 드는 만큼 고정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온전한 투자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상 저렇게 기회를 계속 모아야 되는 깻님의 나이에 저는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너무 허비한 돈과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깻님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이잖아요. 이상한 거 사는 거 제가 다 말리잖아요. 저 이상한 거 사려고 안 하지 않아요? 뭐 시킨 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가이드를 제가 다 잡아주니까 나름 복 받은 거죠. 저는 그 정도만 가이드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깻님이 그런 질문을 줄 정도로 배당이라는 것은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온리 배당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깻님은 실제로 이거 진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 많이 안 해본 거인 거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라면 기회를 땅에 심는 걔네들이 나중에 어떤 과실이 되어가지고 열매가 맺힐지 그거를 모호할 수 있지만 그 모호함을 안고 그걸 리스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가능성을 계속 심는 것 그게 깻님의 나이에는 제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근데 현금 흐름이 나와도 좋은 거는 진짜 그냥 재투자할 수 있어서 그게 단 거 같은데요? 재투자를 할 수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답입니다. 보통은 이제 치킨 사 먹죠. 아 근데 진짜 놀래요. 저 그 룸메한테도 저 자산 전부 다 증권으로 다 넣었다고 하니까 진짜 놀랐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요즘에도 놀래요. 요즘에도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급여의 몇 프로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시거든요. 저 그 생각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적금에 다 넣어두고 아주 소액을 떼가지고 그래도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있나? 채권을 사도 되니까. 예적금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배당주를 많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옵션까지 고민하기까지 아직도 이 주식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벽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오고 나면 여기 안에서 안전한 걸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투자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진입장벽이 상당합니다. 진짜 공부를 하면 이거 물꼬를 한번 튀는 방법을 찾아봐요. 공부를 하면은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쵸. 그러니 우리의 갈 길은 멀고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많은 신규 투자자분들이 새로 진입하시면서 봐주시겠죠. 아직도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변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배당주 많이 사시고요. 배당 2번씩 막 받고 벚꽃 배당도 받고 더블 배당도 받으시는 그런 배당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